눈물의 아약스. 바이러스로 인해 축구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팀이 있다? 지난 5월 12일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모든 프로축구 리그의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우승이 가장 유력하던 리버풀의 우승 레이스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초에 시즌이 조기 종료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인데요. 프랑스 리그안과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 A는 리그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두를 기록 중이던 팀들 파리 생제르맹과 클럽 브리헤에게 우승 트로피를 지급하였습니다. 반면 리그안 에서 7위를 기록 중이던 리옹, 19위를 기록 중이던 아미엥에게는 다음 20-21 시즌 각각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되었죠.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두 팀은 시즌 조기 종료에 따른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바로 19-20 시즌 우승, 승격, 강등팀 없이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그에서 선두로 순항 중이었던 아약스는 이번에 우승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매우 큰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UEF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20-2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는 리그 1위 아약스가 플레이오프, 2위 알크마르가 예선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아약스의 우승은 물론 에레디비시 2부 리그 각각 1, 2위를 기록 중이던 VV 카트베이크, HHC, 하르덴베르그의 승격 기회조차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에레디비시 1부 리그 17, 18위로 강등권에 머물던 덴하그와 발베이크는 땡큐죠. 일각에서는 코로나를 대처하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에레디비시에 속해 있는 모든 축구 관계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선두를 달리고도 우승에 실패한 아약스, 짜증나겠네요. 아약스의 현재 아약스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최다 우승팀이자 UEFA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 그리고 전술의 혁명을 일으킨 리누스 미엘스, 요한 크루이프의 토탈 사커가 탄생한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문 구단입니다. 또한 훌륭한 유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발굴하기도 했는데요. 요한 크루이프를 시작으로 마르코 반 바스텐, 데니스 베르캄프, 에드가 다비츠, 마크 오베르마르스, 프랑크 레이카르트, 에드윈 반데사르 등 네덜란드 축구계의 한획을 그은 이 선수들 모두 아약스가 배출한 인재들이었죠. 이런 아약스도 네덜란드 내에서만큼은 최강일지 모르겠지만 축구 팬들이 흔히 일컫는 유럽 4대 리그에 속해 있지 못하여 비교적 약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중계권료가 현저히 적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 속한 아약스는 경쟁력 있는 강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1995년 축구 선수들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보스만 판결, 즉 보스만 룰로 인해 선수들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후 다른 유럽 B클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한 아약스는 선수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셀링 클럽으로 전락했습니다. 03-04 시즌 리그 우승에 일조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라파엘 반더바르트, 베슬리 스네이더 등 특급 유망주들의 B클럽 이적을 시작으로 아약스는 한동안 우승 트로피와 멀어지며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이후 10-11 시즌이 되어서야 다시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당시 팀의 핵심 선수로는 루이스 수아레즈, 크리스티안 에릭센, 토비 알더베이럴트, 얀 베르퉁원, 토트넘 3명 실화냐?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선수들도 모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떠나고 맙니다. 18-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아약스는 또다시 황금 세대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16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더니 8강에서는 유벤투스를 꺾으며 그야말로 대이변을 일으키는데요. 4강 1차전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까지 바라봤으나 2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며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챔스 4강을 이끌었던 아약스의 선수들은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핵심 선수들이었던 프랭키 데용, 델 리흐트는 각각 FC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로 빼앗기듯 이적해버렸죠. 다음 19-20 시즌 리그에서는 18승 2무 5패 승점 56점으로 선두를 달리며 나름 순항했으나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며 부진했고 결국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19-20 시즌이 조기 마감돼 아약스는 더 이상 이 선수들을 붙잡고 있을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약스의 사장 에드윈 반데사르는 한 번에 많은 선수들이 유출되는 엑소더스는 없을 것이라 했는데요. 그런데 선수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때 팀 동료였던 선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B클럽으로 이적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약스의 황금 밍어 다비드 네레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골문이 불안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는 수문장 안드레
오나나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으며 육각형 미드필더 노니 판더베이크는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들 모두 아직 20대 초중반의 어린 유망주이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을 갈망하고 있죠. 팀의 핵심 선수들이 또다시 빅클럽으로 이적해도 여전히 강팀으로 군림할 듯 싶습니다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셀링 클럽 1위에 선정된 아약스. 다른 구단들은 믿고 쓰는 아약스 산이라 부르며 아약스 출신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선수들을 잘 키운 다음 이적시켜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럽 빅클럽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또다시 셀링 클럽으로만 전락하는 게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 코치비였습니다.